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경제,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알차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딱딱한 법, 어려운 경제 용어, 이제 걱정 끝. 쉽고 재밌게 핵심만 쏙쏙 뽑아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생활 법률, 동네 병원 비대면 진료. 이제는 완전 정착. 2026년 상반기 의료법 개정안이 드디어 현장에 안착했어요. 덕분에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바로 비대면 진료가 훨씬 더 보편화되었다는 거죠. 초진 환자도 오케이. 전에는 감기 걸려도 무조건 병원 가야 했잖아요. 이제는 평일 야간 오후 6시 이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처음 진료받는 분들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꿀팁이죠?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주말에 급하게 병원 가야 할 때 정말 유용할 거예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들께도 엄청난 희소식이죠. 약 배송 서비스 확대.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감염병에 걸리신 분들은 약 받으러 직접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약을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지자체별 공공약국 시스템과 연계해서 서비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사실. 예전에는 약 배송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본인 확인은 필수. 비대면 진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본인 확인이에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답니다. 진료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가끔 신분증 확인 절차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경제용어 피벗. 자, 이제 경제용어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경제뉴스나 중앙은행, 금리 결정 기사에서 피벗이라는 단어 자주 보셨죠?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 용어는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 드릴게요. 피벗, 원래 무슨 뜻? 축을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통화정책 방향을 180도 싹 바꾸는 걸 의미해요. 마치 축구 선수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처럼 경제 정책의 방향을 확 바꾸는 거죠.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예를 들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던 정부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연준이 피벗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투자자들의 촉각. 피벗은 주식, 부동산 등 우리 자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피벗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거죠.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헷갈리는 법률 용어 유치권 vs 질권. 자, 이번에는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유치권과 질권을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상대방의 물건을 담보로 잡는다는 점은 같지만 물건을 갖게 된 계기가 다르다는 거.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치권, 내가 돈 받을 때까지 너의 물건 못 줘. 예를 들어 시계 수리비를 못 받았는데 수리공 아저씨가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수리공 아저씨는 시계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강력한 권리랍니다. 질권, 돈 빌려주고 물건 맡아줘.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물건을 맡아두는 경우죠.
전당포에서 금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걸 생각하면 쉬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하면 맡겨진 금반지를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꿀팁: 유치권은 법에 정해진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자동 방어권 같은 거고, 질권은 서로 합의해서 물건을 맡겨야 생기는 약속 같은 거예요. 유치권은 채권자가 별도의 계약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질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최신 판례: 상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자, 마지막으로 뜨끈뜨끈한 최신 판례 하나 짚어볼까요?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바로 상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영업이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건물주가 내가 직접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가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직접 영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만약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는 세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률, 경제, 판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